자, 그러면 정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 미스터 한이 미스터 한. 예? 미스터 한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비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비투스. 아비투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영부인하고 되게 유사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분의 사용하는 말은 어떻게 논리적 일관성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지? 진짜 없어. 예를 들어서 운동권을 청산하자. 그렇지. 그 시대 정신이 하잖아. 그런데 정청래한테 운동권을 보내서 민주당의 주류가 한때는 운동권이었어요. 맞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지금 이재명의 반대에 서인 반 이재명인 사람들이 운동권이야. 운동권입니다. 핵심이 운동권이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주도해왔던 민주당이 다른 형태의 사회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니까 반발하는 거거든요.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두 갈래가 있고 잘 지내기도 하나 이제 누가 주류냐라고 그렇지. 따지면 지금은 시민사회운동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한동훈은 뭘 몰라 지금. 이재명하고 만약에 원희룡이 붙은다. 그럼 한동훈 말대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원희룡 운동권 출신인데. 아니 게다가 운동권을 청산하자고 해놓고 정청래 지역구에 왜 운동권을 넣어? 그리고 나서 누가 내 힘든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에 운동권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말투가 운동권 말투라고 했잖아요. 스타카토. 스타카토. 운동권식의 억양을 일본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가는 박하로 토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땡기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에도 없어. 누가 가르쳐줬는데 소화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했어. 혼자. 조국이 3% 지지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조국이 연동형에서 3%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면서 마이크로부터 한번 쫙 벗어나. 마이크 들어. 지금 이제 총선 전략으로 국민의힘에서 문화적으로 건국경쟁 같은 거 또 언론 통제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의사들 파업할 때 일자로 돌아와라고 명령하는 거. 강한 대통령. 예,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짜는데 보고 있으면 헌법을 좀 더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헌법은 뭐? 우선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이 말 자체가 영어로 옮겨놓으면 이상해요, 말이. 민주주의란 말이 영어로 옮기면 뭘까?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의란 말이 없잖아요. 주의란 말은 특정한 이념이나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체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정의네. 민주정의지. 정확히 말하면. 법치주의도 영어로 옮기면 두 가지가 있는데 룰 오브 더 로우 또는 바이 더 로우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도 주의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법치주의로 한단 말이에요. 법률주의라는 게 있어요. 법치주의하고 법률주의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우익 법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때 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박세일인가? 박세일 생각나요 안 나요? 박세일. 생각나지. 그분이 중앙시평에 당시에 쓴 글에 보면 잘 구분해 놨어요. 법치주의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법률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예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해요. 그치. 최고 권력조차 법의 지배를 받으라 아니야. 그렇지. 그게 법치 핵심이에요. 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법치주의 국가인 거예요. 대통령이 그 지휘하에 있는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손상되고 있잖아요. 금융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게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것에 관해서 누구도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법치주의를 떠들려면 대통령 부인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이미 그렇게 됐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치주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자의를 최대한으로 차단되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해야 돼요. 조금 돌려서 말하면 모든 법이 근간이 그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법률주의와 법치주의가 나눠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권리를 보호하느냐. 누구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냐 안 하냐의 문제. 대통령 그런데
법치주의가 아니고 법률주의예요. 윤 대통령이 하는 건 법률주의다. 네, 법률주의란 뭐냐면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 법에 있으면 다 정당하다 이거예요. 이게 법률주의예요. 이것이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냐 안 하냐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법이면 무조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네. 우리 대통령한테 딱 적용되는 주의가 맞는데 가로치고 나 빼고. 근데 그렇지. 나까지 포함시키면 법치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법률을 어긴 사람은 고통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대법의 처벌에 관한 정당성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제대로 이해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다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헤겔 법철학, 칸트 법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당시 논쟁을 쭉 살펴보면요. 내가 처벌받는 것도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고통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현대법 이전이에요. 현대법 이전에는 주권자가 왕이나 황제잖아요. 왕이나 황제는 주권자로서 국민 주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민인 거지. 대상인 거지. 그 신민은 내가 정한 법률을 어기면 고통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이 더 로우예요. 룰 바이 더 로우. 법을 이용해서 통치한단 말이거든요. 오케이. 대통령은 지금 법률을 어겼으면 고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처벌을 받는 방식은 하나잖아요. 똑같이 일정한 자유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이 법치국가의 주권자로서 갖는 권리로 보는 거예요.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니라 법철학적 논의로는. 근데 고통이다? 이것은 옛날 왕의 생각이에요. 왕. 징벌이지. 징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이 법에 의해 지배받으니까 그렇죠. 나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처벌 끝나고 나면 나는 공동체로 복귀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그걸 권리로 해석했다. 예, 그걸 권리로 해석했는데 이분은 고통을 줄 수 있는 통치자의 권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헌법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지금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네, 그렇죠. 헌법의 체계는 빨리 끝내줘. 헌법은 전문이 있잖아요. 힘들게 기다려서 끝난다 싶었는데. 헌법은 전문이 있어.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10개의 장 130조가 있어요. 빨리 해줘. 다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줘. 자, 헌법은 쉽게 말하면 권리와 권력이에요. 딱 구성 요소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 받아 적는다. 권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주권과 인권이에요. 오케이. 이게 헌법 1장과 2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3장부터 10장까지는 권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력기관.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회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권력은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렇죠. 규칙이 따르는 거다. 그렇죠. 이 권력의 정당화는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권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좋았어. 이 권력은 그 앞에 나오는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쓰면 탄핵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좋았어. 연결 잘 되고 있어. 우리는 법치국가이면서 민주국가예요. 헌법적으로 보면. 법치주의, 민주주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헌법에는 어디에도 주의란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민주공화정이지. 공화주의란 말도 안 쓰잖아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 안 써요. 오케이. 헌법 어디에도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어요. 자유주의도 없어요. 주의는 신념체계예요. 모든 신념체계는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그래도 독일 헌법적 기초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정치예요. 어디에도 주의란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면 민주국가하고 법치국가는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강해요. 역사적으로 법치국가의 형태보다 민주국가의 형태를 더 강조한 대표적인 법이 있어요. 그게 바이마르 헌법이거든요. 법치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민주를 강조하면 위험성이 뭐다? 낫지가 나와.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법치주의에서 통제받아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주주의에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은 그 자체 선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민주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법을 신성시하는 법률주의는 법치국가에서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기술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에만 근무해야 되냐? 사법부나 검찰 안에서만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법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세탁하고 와야 돼. 세탁하고. 네? 기본 원리가 달라.
법치 국가하고 법률주의는 달라요. 검사만 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보내버리잖아.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존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어린애 바라보듯이 하늘 위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 어린아이 마음으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그래서